소통 심리학 일곱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면서 시작해 볼까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No.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화기애애하고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웃음꽃이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잘한다. 이 말을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반대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양에서는 수사학이 있었습니다. 닦을술자 말사자 배울학자라 웅변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상대를 설득할 때는 그 말에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상대를 설득하는 이런 수사학적인 웅변술은 또 논리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배울 수도 있다. 배워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과 카운셀링의 다른 점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적인 목표는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산수를 배우고 또한 수학을 배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어와 영어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게 되고 익힘을 통하여서 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어. 나는 대화 기술이 부족해. 나는 성격이 이래서 나는 성격이 다급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기를 바빠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의 기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의 성격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는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내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대화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 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수많은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대학교에 와서 내가 선택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수 과목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커뮤니케이션 훈련이 필요할까? 우리는 왜 대화 교육을 받아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 결국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추구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긍정의 심리학자, 긍정의 심리학을 만든 마틴 셀리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심리학, 행복 심리학에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정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이 뭐냐면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의미가 뭐냐?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나보다 더 큰 그 무언가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그 무언가에 내가 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나보다 더 큰 그 무언가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의 그 정점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모 대기업에 제가 컨설팅을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해주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직과 현장직에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무직에서의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였습니다. 현장직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신에 가족과의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의 1순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사무직은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현장직은 가족 내에서 인간관계, 이것을 공통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인간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대인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냥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저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부족한 점이 저의 약점인 이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기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참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남자 성인들입니다. 이 남자 성인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를 분석하고 살펴보니, 정신분석학적으로 나를 분석하고 살펴보니 저의 선친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저의 선친은 제가 태어나고 난 후 7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 어른으로부터 배워야 할 남자 어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신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알기까지는 저는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난 후에 거기서 깨쳐 나올 수 있었고, 깨쳐는 나왔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거, 또 남자 성인들을 대한다는 거, 참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사실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압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학이지지라, 배워서라도 알아야 된다.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위학지, 권위불학이라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말했습니다. 학이지지라, 배워서라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사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좋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대인관계는 전문 직종과 같은 훈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 직종이라 라고 말할 때는 제가 이 상담 심리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담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담자를 만났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나의 문제를 다 해석해 줄 것이다. 사실 상담자요, 잘 모릅니다. 저도 상담을 가르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내 남자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내가 어떻게 내 남자의 문제의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메시아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자신의 괴로움이나 그 사람의 자신의 힘듦을 말을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면서 자기 감정이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서로 상자 말씀담이라 이야기담이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인관계는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인관계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이렇게 전문 직종과 같은 훈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전거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배울 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제 고향이 경남 거창입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참 타고 싶어서 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잘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키 작은 아이가 그 큰 자전거를 이는 넘어지고 이랍니다. 그러다가 몸에 익혀서 조금 더 타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 보면 몸에 조금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조금 계속 이 자전거와 내 몸이 조금 일치가 되었을 때는 이 오른발을 자전거 발판에 착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왼발로 툭툭 밀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렇게 착 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자전거가 내가 조금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키가 작으니까 또 왼발도 위에 올려놓고 그래도 쭉 달려봅니다. 그러다가 이 자전거 삼각대 안에 오른발을 저 안에 넣고 옆에서 이래 타고 다니죠. 그러다 또 익숙해지면 누님이 또 어머님이 제가 안장에 앉으면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익혀가지고, 그래 또 부모님 나오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또 익숙해지면 이제 자전거를 마음껏 타고 다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자전거가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자전거 손잡이에 두 손을 놓고 제가 달려가고 있는 나를 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재능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도 기술입니다. 대화도 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문장들을 사용합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내가 훈련하고 교육받고 훈련하다 보면 내 몸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성격에 대해서 난 안 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에 밴 습관입니다. 잘못 배운 커뮤니케이션 습관입니다. 나는 안 돼라고 하기 전에 이제부터 여러분들 나는 돼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유능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여기 보시죠. 이 항아리가 있습니다. 물을 담아주면 이거 물단지가 되고, 꿀을 담아주면 꿀단지가 되고, 꿈을 담으면 꿈단지가 됩니다. 물을 담아주면 물단지. 이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나도 유능한 탁월한 커뮤니케이터가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나는 참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책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입니다. 시그마 북스에 있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저의 강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심리학을 시청해 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심리학을 통하여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